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지만 그래도 뭐 시장이 조금 활기를 찾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전체가 다 오르는 시장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각계전투, 기업별로 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매번 찾는데 오늘도 정보회의를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5월 달은 이 중간에 수요일 휴일이 껴 있으니까 네네. 뭐 좋다고 해야 되겠어요. 근데 하반기가 좀 우울하답니다. 하반기에는 휴일이 공휴일들이 휴일들이 다 주말에 네. 있어서요. 그렇군요. 추석 때까지는 없다 그러는데 네. 열심히 해야죠. 자, 그러면은 뭐 전체 시장 얘기 혹시 뭐 느끼신 포인트 보이는 게 있나요? 반도체 얘기 뭐 IT를 주로 많이 하시니까. 뭐 IT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장에서 노이즈가 그거라고 봅니다. 뭐 성장주, 가치주라고 너무 이렇게 나누어서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성장주는 부진할 거다. 이 네. 얘기. 예. 그런데 그러니까 큰 흐름을 놓고 보면은 지금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각국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을 하였고 유동성 공기가 좀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면은 그때는 당연히 이제 테이퍼링 다음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큰 흐름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뭐 항구적으로 테이퍼링은 안 할 것이다, 금리 인상은 안 할 것이다라고 믿는 투자가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큰 흐름 하에서 지금 보면은 그 몇 달 전에 일단 콜린 파월 의장이 이 과열과 관련돼서 한번 언급을 하게 되면 제롬 파월 의장이. 예, 제롬 파월 네. 의장이죠. 그러면 그 당시를 회상을 해보면은 시장이 좀 단기 과열권이었습니다. 과열권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좀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한번 언급을 해주면 시장이 알아서 속도 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속도 조정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또 주가가 재상승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도 동반 상승을 하면서 후행으로 살살살살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그 국면에서 또 나타나는 것이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되죠. 이러한 흐름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위치는 올라가면서 주기적인 반복으로 속도 조절하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과열이 아니고 그렇다고 식지 않게끔 해가면서 하는 것이 연준의 그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작년서부터 물가 연동 채권을 적극적으로 사들인 게 연준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채권을 산 게 아니고 물가 연동 채권을 샀다는 것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연준을 포함해서 각국 정부는 지금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지 인플레이션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 젖은 장작이 잘 활활 타오를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매크로, 뭐 매크로는 매크로고, 뭐 네. 특별한 이 변화나 아주 뭐 주요한 포인트, 뭐 물론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그 논란은 지금 있었지만, 보면은 사실 이제 성장주로 대표할 수 있는 IT 특히 이제 삼성전자, 뭐 대만의 TSMC로 인해서 IT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그루미한 형국인데 네. 제가 지금 보면은 이제 전일 나온 뉴스를 몇 개 살펴보면은요.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의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하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디지타임스발 보도를 보면은 하반기에 기업용 PC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글로벌 매체들이 그걸 놓고 봤을 때 지금은 눌려 있었던 IT에 대해서 새롭게 힘이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성장주라 할 수 있는 IT가 지금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아주 좋게 잘 마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성장주 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좋은 성장주는 과거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금리 상승기에 밸류에이션 좋은 성장주들은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보였기 때문에 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성장주는 못 간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투자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뭐 그런 멘트는 맞지 않기 때문에 네, 강조 도식화시키는 그렇죠. 그 이제 어렸을 때 우리 보면 수학의 공식을 그냥 네. 달달달달 외우라고 하잖아요.
그 시장에도 꼭 그렇게 공식처럼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적용이 옳지 않은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언급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금리 상승이 꼭 성장주나 성장 섹터에는 타격이다. 이렇게 볼 거는 아니다. 네. 자, 하여튼 포인트는 그겁니다. 네네. 자, 그래서 성장주의 뭐 개념이 됐건 어떤 기업이 됐건 계속 커나가는 기업들 우리가 오늘도 가봐야 예. 되겠죠. 어떤 기업 볼까요? 인탑스입니다. 인탑스. 예, 지난번에도 뚝심 저희가, 있게. 예, 소개를 해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인탑스도 보면 뭐 성장주로 폄훼될 수 있지만은 성장주로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 회사의 성장이거든요. 네. 금리가 올라가도 물가가 올라가도 회사가 영업을 잘해서 수익을 계속 상향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투자 포인트로서 그런 기업은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다라는 관점에서 인탑스를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분기 실적 아주 좋게 나왔고요. 1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네. 네. 1분기 실적의 영업이익 287억 원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작년 매출이 7,700억에 영업이익 650억이었는데 금년에는 뭐 매출 1조 원 넘으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기대되어지는 국면이고요. 지금 시장이 뭐 성장주자, 가치주자 그 양분법 때문에 좀 헷갈리는 국면에서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2분기, 3분기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투자 포인트입니다. 인탑스의 매출 구성을 놓고 보면 일단 IT 디바이스 부분이 금년 1분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약 54% 차지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이 10.29%, 가전제품과 관련돼서 6.34%, 금형 및 기타 부분이 29.1%의 매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인탑스가 시장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뭐 디자인 파운드리다, 글로벌 디자인 파운드리라고 새로 리팅이 되고 있는 것이죠. CMF, 컬러면 컬러, 머티리얼, 피니쉬면 피니쉬. 지금 이런 제품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성입니다. 이런 감성 디자인의 명가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그 전체 매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IT 디바이스와 관련돼서 시장에 우려가 있는데 지금 뭐 그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부품 조달이 힘들고 매출이 딜레이 되면서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외로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인도 공장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을 베트남에서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그런 우려는 너무 좀 과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메탈 케이스에서 5G로 되면서 이 플라스틱 채택이 늘고 중저가형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인탑스의 2분기, 3분기, 4분기 점진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중국 법인에서 현대모비스, 현대 IMM, 뭐 인지 컨트롤을 통해 갖고 자동차 엔진 커버, 뭐 자동차 램프, 커넥터 실린더 커버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공고를 하면서 추가 아이템도 추가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고요. 뭐 LG 화학 향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셀 모듈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탑스의 안정적인 성장은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새롭게 힘을 보태주고 있는 부분이 인탑스가 잘하고 있는 것이 신기술 금융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신기사라고 하는. 예. 네. 페이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하드웨어 기반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데 약 150여 개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히트작이 벌써 시장에서 반영이 되어지고 있죠. 라인어스가 개발한 전자제품 가격 표시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매장에 갔을 때 기존의 종이 형태의 가격 표시기가 아니고 전자가격 표시기. 전자가격 표시기를 하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초도의 설치 비용은 좀 나갈지언정 리얼타임으로 물류 체크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전자가격 표시기 매출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기존 업체 이외에 해외 여러 업체들과의 협업으로 인해서 기대가 높은 사업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 케이스면 화장품 케이스, 뭐 키즈 스마트워치면 키즈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케이스면 전자담배 케이스. 인탑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동안 누적되었었던 노하우를 통해서 이 디자인 파운드리로서 이 플라스틱이나 기타 소재를
한 것에 대한 확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이 성장성을 저희가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지난 3월 이후에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였는데 네. 회사가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 매물 소화도 아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는 과거에 인탑스가 너무 스마트폰 디바이스에 너무 치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이외에 뭐 전자가격 표식이나 아니면은 그 진단 키트 케이스 이런 식으로 취급 품목, 자동차 부품을 포함해서 취급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단순하게 스마트폰 케이스에 국한되어 있었던 사업 부분이 다양화되는 점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제외한 그 매출 순증 효과를 놓고 보면은 2018년도에 그 기타 부분이 2018년도에 매출이 38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는 751억. 작년 같은 경우는 1,407억 원으로 올라왔는데 금년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913억 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마트폰 케이스로 좀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은 제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신사업 부분의 매출만 또 짚어서 보면요. 작년 1분기 매출이 61억, 4분기에 615억, 금년 1분기에 843억.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사업 부분의 성장을 통해서 인탓은 감히 뭐 올해 최고 실적도 반영되어지면서 주가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저는 이 탐방을 갔었거든요, 한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보란 듯이 실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해서 금년 신고가 기대해 볼 만한 기업입니다. 근데 뭐 좀 포인트는 어차피 벌어들인 돈으로 그 신기사를 통해서 뭔가 좀 우리 국내의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잘 되는 기업들 이제 키워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붙일 수도 있거든요. 예, 아이템들이 보면 좀 이렇게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노이즈 생길 수 있는 이 타투라고 하죠. 네. 그것도 무해한 타투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는 기업도 있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건축 현장에서 하면 그 긴 줄자 같은 것도 그냥 스마트하게 네. 전자로 거리 인식해서 하는 스마트 줄자도 있고 아이템들이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있기는 있죠.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뭐그 데코필름이나 뭐 이런 쪽도 그러니까 디자인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뭐 유럽이나 네. 이런 주변국들의 그 디자인적인 측면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조금 왜냐하면 그 이제 사람 문화적인 감성 차이가 감성이, 있는 예. 거죠. 근데 요즘은 조금 예. 가전도 그렇고 네네. 네, 이렇게 뭐 백색 가전에서 좀 예. 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국내에도 있고 거기에 이제 발맞추려고 하고 플라스틱 사출이 단순 사출이 아니라 이제 조금 고급화되게 그렇죠. 자꾸 변형을 예.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움직임이 좀 있군요. 네. 계속 모니터링을 좀 부탁드리겠고 혹시라도 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매매 조언을 주신다면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대감을 1차 상승하고 나서 고공권에서 박스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성장주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에서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이 담보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3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기타 시장 정보 얘기 또 들어가 보죠. 네. 바이오 쪽 얘기가 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뭐죠? 지금 이제 전일 시장에서 제넥신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음 달에 미국에서 종양학회가 열리게 되고 아스코라고 하죠. 그것과 관련돼서 거기에 참석하는 기업들이 초록이 발표되면서 이 아스코와 같은 이벤트 드리븐과 관련돼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몇몇 개 회자되었는데요. 그중에 네오 이뮨텍이라고 네오 하는 이뮨텍이요? 기업이 예. 있습니다.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넥신하고 연관성이 있죠. 예. 그 미국 멜랜드주의 소재한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T세포 중심의 차세대 면역 항암 치료제 NT17 뉴스 검색해 보면 NT17이라고 하면 쭉 설명이 나올 텐데요. 지금 과거에 그 방사선 화학 치료를 하고 있던 1세대가 너무 그 부작용이 많았죠. 그래서 2세대로 표적 항암제로
진입이 되었는데 2세대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표적 항암제가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3세대가 면역 항암제거든요. 근데 이 면역 항암제가 좋기는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치료율이 20%,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면역 항암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 그 부분과 관련돼서 네오 이뮨텍의 NT17에 관심이 높은 부분이거든요. 이 NT17은 T 세포를 증폭시켜주는 제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T 세포의 활동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 NT17과 관련돼서 다음 달 아스코에서 2가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 그 차세대 글로벌 제약기업인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와의 병행 치료와 관련돼서 이미 미국 그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임상 1B를 마쳤습니다. 네. 임상 2A도 환자 모집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임상 1B 끝난 것과 관련돼서 아스코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 또 한 가지는 교모세포종이라고 악성 뇌종양이 있습니다. 이 교모세포종을 방사선하고 화학방사선요법을 하는 과정에 NT17을 병행 투여를 한 것과 관련돼서도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아스과 관련돼서 네오 이뮨텍의 NT17 병행 치료와 관련돼서 기대감이 높은 부분이다라는 것이 전일 회자되었던 부분입니다. 임상 종양 학회 미국 네. 네. 그 아스코라고 하는데 네네. 6월 4일부터 7일까지 네네. 네. 온라인으로 됩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근데 하여튼 기간이 다가올수록 거기에 이제 기대감도 주가에 좀 선반영될 수도 있고 네네. 결과 중간치 데이터를 아마 좀 내놓는 것 같은데 좋게 나온다면 더 물론 강할 거고 네. 일단은 네오 이뮨텍 얘기들이 좀 막 오고 가고 있다는 거 들어보셨고 또 다른 기업들이 있죠. 태영그룹 관련된 뭐가 있는 것 네. 같은데. 지금 TY 홀딩스가 태영건설하고 이제 SBS 계열사 네. 를 갖다 이제 태영건설이 작년에 이제 분리를 하였죠. 그래서 이쪽 분할. 태영그룹의 지주사로서 TY 홀딩스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친환경 종합 환경 업체로서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보면은 TY 홀딩스가 기존에 이제 그 약 66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죠. 방송사업화는 SBS, 환경사업화는 TSK 코퍼레이션. 이 TSK 코퍼레이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블루온 리조트를 하는 레저 사업이 있는데 이 TSK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 4곳 그리고 국내 약 21개 의 계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내 폐기물 처리 시장의 1위, 수처리 시장 같은 경우는 2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TSK 코퍼레이션의 연결 종속 개설자가 몇 개 보면은 하수 및 폐수 처리를 하는 TSK 워터, TSKN 워터 파크, 워터테크 그리고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에너지로 활용하는 부산 바이오가스 네. 그리고 이제 폐촉매 산업, 도시광산업이라고 하죠. TSK텍 그리고 이제 발전소의 수처리를 하게 되는 베트남의 휴비스워터 베트남 그리고 폐기물 처리를 하는 에코시스템이나 센트로 그리고 그 폐기물 에너지를 활용해서 스팀을 공급하는 부산 바이오에너지, TSK 그린에너지, TSK EMP 이런 식의 연결 종속회사들을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 국내 1위 환경 종합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그 GS그룹의 환경 기업인 GS 이니마를 IPO 추진하기 때문에 TSK 코퍼레이션도 IPO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TY 홀딩스의 좀 지배 구조가 좀 뭐 자식, 손자 좀 복잡하였었는데 이번에 그렇죠. SBS 미디어 홀딩스를 합병을 하게 되면서 지배 구조도 더 심플하게 되어진 국면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1분기 자회사 TSK 코퍼레이션의 지분법 이익을 271억 원만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총이 1조 원인데 태영건설이나 SBS 미디어 홀딩스, 블루온
디포지트의 가치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국면이기 때문에 향후 이 환경과 관련돼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질 때 TI 홀딩스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것 같다라는 것이 전일 회자되었던 부분입니다. TY 홀딩스로 네네. 되어 있군요.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TSK 코퍼레이션이 키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게 핵심이고. 네네. 주가도 역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기관들이 손치밀어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입니다. 네.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과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의 특징 좀 몇 가지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시간에 오파스넷이 이제 전일 시간에 플러스 3.39% 강세를 보였는데 조달청 신기술 서비스국의 32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뉴스가 반영이 되었고요. 네. 플레이위드가 플러스 2.53% 강세, 자사주 30만 주 장내 취득 공시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넥신이 플러스 2.10% 강세를 보였는데 미국의 아스코를 앞두고 나서 초록을 공개하면서 K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고요. HL 사이언스가 플러스 1.82%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능성 석류 농축액이 식약처로부터 추가 기능성 인증을 취득하였다는 소식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석류 농축액이요? 네, 건기식? 석류 농축, 건기식이죠. 그게 이제 개별 인정 식품이었는데 그거 네. 이외에 추가로 기능성을 인정을 취득하였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제넥신이 제일 조금 눈에 띄는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제넥신이 대주주가 되죠. 네오인문태. 맞습니다. 그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보회의 또 이것저것 들어봤고요.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